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5월 3일 저녁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 있다. 제가 거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침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방송에 거의 출연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기침이 좀 많이 심했고 가래도 많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기침 가래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이쪽 부분이 그동안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자극이 돼서 그런지 뭔가 염증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감기약을 엄청 많이 먹고 항생제를 엄청 많이 먹어서 뭔가 역류성 식도염이 다시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계속 불편하면서 얘기를 계속하면 기침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도 방송을 짤까 생각도 했지만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출연했습니다. 오늘 좀 앞서서 조금 녹화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늦게 녹화를 하는 바람에 좀 짧게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뭐 짧게 할 만큼 중요한 부분 알찬 내용 이렇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시장이 좀 많이 요새 힘들죠. 제가 감기 때문에 한 거의 한 2주 정도 정신 못 차렸는데 오히려 그 정신 못 차리는 기간 동안도 시장 계속 빠졌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좀 계속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지켜봤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그동안 좀 과하게 달려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과 함께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서로 뭐 누가 갈까 먼저 갈까 뭐 내가 갈까 네가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주도주들이 일단은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지난번에 그 작전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도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개별주 중에서 좀 거래가 적었던 종목들도 그런 여파를 조금 받는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종목들 중에서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어도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 없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갔고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최대 목표치 한 920, 30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843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2,501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스로 이제 2,500대에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으로 2,450선 지지선으로 계속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봐도 지금 21선이 살짝 꺾이기 일보 직전 약간 좀 플랫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계속 이제 플랫은 아니네요. 지금 21선이 그래도 우상향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1선 지지를 지난번 급락할 때 받았죠. 2,400대에서 2,400대 중반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요 가격대 61선 요 가격대 2,450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1선 부분 여기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놓고 지수 관련주는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21선이 하향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거든요. 잠깐 내려왔다가 또 금방 올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 21선을 깨고 빠르게 올라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지수가 21선과 61선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또 거래까지 실리면서 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살짝 좀 불편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내일 하루 또 장이 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날 연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연휴의 불편함을 좀 싫어하는 좀 매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또 내일 목요일이다 보니까 또 위클리 옵션 또 만기 그런 날은 계속 좀 시장이 좀 흔들거리죠. 지난주는 아마 위클리 옵션 만기 날 아침에 좀 밀었다가 쫙 오후에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경험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떻게 결과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작전 세력 조사, 그다음 뭐 CFD 계좌 전체 조사, 뭐 키움증권 비롯해서 다른 증권사들도 계속 이제 조사한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또 불법 공매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계속 조사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화되는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CFD가 불거져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개별주들 안에서는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도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종목들은 좀 주의가 죄송합니다. 종목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와 관련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과 관련되어 있는 죄송해요.
에코프로비언과 관련되어 있는 뭐 레포트 나왔죠. 매도 레포트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고 다른 이제 대형 셀 업체들이라든지 뭐 양극재 업체들도 좀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뭐 일부 낙폭이 좀 있었던 소재주들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약간 히토류 관련된 사실 뭐 테슬라가 히토류에서 뭐 이제 페라이트 같은 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다. 이게 좀 대체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뭐 이쪽을 뭐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연구 자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좀 대체하는 걸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요새 엄청 잘 가고 있죠. 뭐 삼화전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것도 오늘 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페라이트 적층 기술 관련해서도 아까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도 좀 나타날 만큼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테마주에 좀 되게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왔죠. 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뭐 리튬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이제 좀 이제 페라이트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모든 테마는 거의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뉴스에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별주 성향의 테마주들 쪽으로 시세가 또 몰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속성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늘 시장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답이다. 항상 제가 실적 말씀드리죠. 지금 실적 시즌이고 거래소는 거의 대부분 실적이 끝났지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좀 많이 시작하고 있는 상태죠. 뭐 보통 15일 그 전까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궁극적으로 최근에 뭐 실적 대장주 하이브죠. 하이브 강하게 치고 나가고 엔터주들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예전에 제가 상대적으로 YG엔터 많이 못 올라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뭐 은행권 문제도 있겠고 경기 침체 문제, 뭐 금리 인상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 경기 침체의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넷플릭스에서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K-팝이 확실히 좀 뭔가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 잡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 섹터가 시장을 리딩하는 이유는 결국은 경기 방어적이면서 실적이 좋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또 최근에 뭐 드라마 제작이나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좀 반등폭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셔도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일단 조금 쉬는 모습 상승하고 지금 대형주들 조금씩 막혀서 쉬는 모습.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번 조정 이후에 바닥만 좀 잘 잡힌다면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이어도 오늘은 빠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좀 타이어 섹터주들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차, 친환경차 생산 많이 늘어나고 그동안 뭐 물류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작년 대비한다라면은 실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특히 이제 고성능 타이어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한국 타이어 화재 이후에 넥스젠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 이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조정 받을 때 계속 이격 조정 속에서 이평선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전기차 부품 조정 받았을 때 추세 살아 있다라면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뭐 송하이텍, 뭐 하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최근에 덕양산업도 많이 올랐다시피 이쪽 섹터주들도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가 가야 될 길, 뭐 해외 업체들이 가야 될 길도 전기차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요 최근에 혼다도 뭐 미국에서 판매량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계속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쓰잖아요. 뭐 일부 모델은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랄까 뭐 휴대폰으로 치면은 폴더블 폰을 사고 싶은 사람들, 플립폰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만큼 샀다는 거죠. 나머지 안 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결국은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저도 폴더폰 쓰고 있지만 이게 저도 막 거의 한 200만 원? 네, 이 정도 줬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초반으로 내리면서 결국은 이런 바 타입의 그 휴대폰들과 가격 경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은 완성차 대비해서 전기차도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대중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보조금 문제가 뭐 당연히 지금 기폭제가 돼서 많이 팔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걸 빼더라도 뭔가 좀 경쟁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비싸고 뭐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특히 뭐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충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인프라가 확대가 돼야지 좀 빨리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차고가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에서도 여론조사 해봐도 불편하다라는 거잖아요. 충전이 불편하다라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은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더 크게 빠르게 강력하게 뭘까 판매를 확 늘리면서 MS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 쪽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이제 한니켈계만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국제과제로도 선정하고 뭐 지원하는 얘기 나오면서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섹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련주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조금 못 오른 종목들도 좀 몇 개 보여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자회사 동아일렉 있거든요. 거기가 국제과제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오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주력이 건자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안 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좀 생각해 놓고, 사실 저는 한솔 테크닉스도 차트 보면서 IT 섹터 쪽에서 좀 후발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라놓고 보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페라이트로 급등을 하는 현상이 이번 주에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오늘 뭐 페라이트 관련주들 막 계속 찾아보면은 많아요. 다 너도 나도 기술이 있다, 뭐 무슨 기술이 있다, 무슨 기술이 있다, 페라이트 무슨 기술이 있다, 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냥 다 테마지,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뭔가 확실한 뭔가 모멘텀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막 옛날에 2차 전지 주도할 때처럼 가겠다, 뭐 리튬 갈 때처럼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테마를 형성하는 거에 거의 끝물 단계 수준의 테마? 뭐 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요새 막 들썩들썩해서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선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 섹터, 특히 또 한번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한화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BM 리포트가 나왔죠. 전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을 한 30%대 중반까지 차지한다고 가정을 해도 뭐 지금 좀 약간 비싼 편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죠. 2030년까지의 생산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도 그렇다.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들의 출현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경쟁자는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너도 나도 증설하고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나중에 과잉 생산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과거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다 한 번씩 겪었던 상황들입니다. 이쪽 섹터라고 해서 안 겪을 수 없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시켜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고자 뭐 2차 전지 장비를 반입하는 케이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한 업체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경쟁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를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과열을 좀 시키고자 하는 뭐 그런 영향이었겠죠. 사실 매도 리포트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그런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등이 조금 약했던 상황이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대형 셀업체들이라든지 양극재, 뭐 음극재 다 고루고루 두루두루, 또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리튬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좀 힘들었던 상황 속이어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올랐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주도적으로 다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뭐 수급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타나야지만 다시 좀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라면 좀 박스권 등락 요 정도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스코 이제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는 시점이
돼서 좀 해줘야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고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 화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보면은 상당히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확실히 다시 큰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시체형이 큰 2차 전지 섹터 주들을 건드려 주면서 올려줘야지만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해당 섹터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좀 불안정한 시장,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실적주들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 최근에 좀 나타났죠. 그게 이제 타이어 섹터 쪽하고 일부 이제 엔터주들 이런 쪽들이었다라는 점 염두에서 해서 꼭 봐주시면 좋겠고, 뭐 최근에 보시면 코테실라도 실적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중에서 거의 유일한 흐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실적 앞에는 분명히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오늘 화장품 주식들도 다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중국의 재고 부담 이런 부분들이 지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도 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화장품 섹터주들은 개인적으로 중소형 로컬 업종 같은 경우나 뭐 OEM, ODM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경기 회복과 소비 늘어난다라면은 뭐 기저 효과를 충분히 좀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소비 섹터주들이 좀 날개를 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태 속에서 호텔신라 같은 실적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저가항공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좀 올라왔었고요. 뭐 카지노나 뭐 면세 섹터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의 좀 뭐랄까요, 원화 약세 이 부분이 오늘은 살짝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좀 항공 섹터이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좀 유가도 빠지긴 했는데, 이 유가가 빠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유가가 빠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은 좀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 상태 속에서 특히 이제 오늘 밤 이제 FMC 뭐 저희가 내일 새벽쯤에 좀 알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뭐다? 확실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말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지금 0.25를 올린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5에서 5.25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뒤는 어쩔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뭔가 확신에 대한, 옛날에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로 연결될 때도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할 거야 라는 뉘앙스를 줬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연초 이후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시 또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도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보다 지금 물가 수준 상당히 높은 상태. 뭐 물론 그때 실업률과 지금 실업률 다릅니다만은 지금 미국은 고용 지표는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PCE 지표 같은 경우가 그대로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불거진 미국의 은행주 급락 사태를 염두에 둘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되는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수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행들이 지금의 고금리를 못 견디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을 유치하려면 이자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대출에 나간 거 회수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방은행도 뭐 포스트뱅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JP모건, 사실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해결사는 JP모건입니다. 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도트-프랭크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뭔가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JP모건이 항상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데 뭐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뭐 요번에도 한 3개 정도 또 위험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어제 좀 지방은행들이 미국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죄송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은행 수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금액도 크고, 과거에 터졌을 때보다는 지금 3개만 터졌는데도 그 금액이 과거에 수백 개 터졌을 때, 수백 개? 그쵸?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금액이. 그래서 지금 뭐 혹자들은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파월이 이 지금의 은행 사태,
이 부분을 고려할지를 좀 봐야 되겠다. 멘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금리 인상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안 했을 때 뭐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는 예상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쩔 거냐. 멘트가 중요한 거죠. 요번에 죄송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요번에 인상을 하고 안 하겠다. 내지는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뭐 막바지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강하게 주던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 있겠죠. 대신에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해놓고 아직까지 물가가 높고 지표들을 좀 더 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 라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멘트를 주면 이거 시장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은행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여지를 남겨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멘트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멘트를 확실히 딱 박아주느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확실성이나 긴가민가 하는 내용보다는 얼마나 파월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해주느냐 이게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이후의 멘트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 새벽쯤에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내간다. 뭐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다. 내지는 뭐 이제 동결로 계속 갈 것 같이 뭐 얘기하는 뉘앙스다라면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불확실하게 얘기한다라면은 시장은 좀 더 그 우려감을 이어가면서 은행 사태 문제까지도 한 번 더 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 돌아오잖아요. 요것도 계속 문제거든요. 뭐 사실 미국이 디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붙는 이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미국의 디폴트 사태를 감안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붙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 중국이랑 같은 기간의 채권으로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도 지금 훌쩍 넘는 CDS 프리미엄이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요번 부분들도 또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또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뭐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뭐라 할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미국도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지 뭐 6월 1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6월 중순까지도 어떻게 뭐 세금 들어오는 버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뒤까지는 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옐런 장관도 계속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요 5번 금리 결정,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여기 그래서 5월, 6월 여기까지 딱 2분기죠. 요 2분기가 그동안 1분기 미친 듯이 달려온 시장이 뭔가 열기를 식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뭐 물론 그 안에 호재가 나와서 다시 또 리바운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 본다라면은 쉽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주에 ECB도 금리 0.25 정도 다시 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요번에 뭐 호주도 미리 올렸잖아요. 사실 글로벌에서 금리 인상의 지표가 가장 확실한 곳이 지난번에 이제 좀 내리는 분위기였던 호주도 다시 금리를 올리는 느낌인 것 때문에 또 미국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이제 커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시피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선행 지표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서 좀 시장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죄송해요. 오늘 쬐어야 되나요? 아, 자꾸 기침이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그 이후의 반응도 좀 한번 말씀 나눠드렸고, 은행과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까지도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죄송해요. 중요하게 조금 영향을 미친 내용 보면은 오늘 좀 반도체가 강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강했던 부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AMD가 TSMC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4나노죠. 4나노 이제 좀 줄 것 같은 뉘앙스의 좀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약간 DDR5 관련되어 있는 기판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고, 뭐 소재 업체들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좀 오른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주들은 그런 뉴스에 조금 삼성전자와 AMD의 수주 관련되어 있는 4나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챗 GPT 관련해서는 좀 미국에서도 좀 뭐랄까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 각 업체들 대표들과 뭐 미팅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오후에 기사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섹터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은 워낙 낙폭과대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시도되다가 조금 오후에 밀리는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섹터 안에서는 SPG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로봇 섹터주들도 좀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낙폭과대 중에서는 기존의 1, 2, 3월 달 주도주가 인공지능 로봇 2차전지였다라면은 먼저 선행 조정이 들어갔고 이제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순환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인공지능은 약간 반등 이후에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로봇은 후발 반등하고 있지만 좀 약간 눈치 보는 모습이라고 조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조금 종목들 좀 차트를 좀 그동안 한 3주 동안 안 봐서 좀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공유할 부분들이 많이 적었었는데 오늘 조금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기판 섹터주들 차트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좀 주도했던 엔터 섹터 하고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았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LX 하우시스 이런 쪽들 한번 차트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카메라 관련 섹터주들 흐름 좀 괜찮은데 최근에 제가 조금 보는 것 중에서는 네, 요 종목이 올해 조금 실적 개선의 여지가 좀 높아요. 전장 쪽에서 좀 수주가 올해 좀 늘어나고 삼성전자, 갤럭시 쪽도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 기업도 좀 최근에 조금씩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에서는 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기관은 지금 조금 관망하는 상태인데요. 제가 봤을 땐 차트로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좀 박스권이죠. 본다라면은 제가 지금 위선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박스를 어떻게 탈출하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거의 MC넥스 거래량이 없다가 요 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 미묘하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3만 원 정도 마지노선 설정하고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기보다는 조금 약간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모아나가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한번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다. 뭐 저희 회사 스몰캡에서도 이 회사 올해는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좀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챙겨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기 34,000원 여기 강하게 넘어가는지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약간 21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 꺾인 21선을 돌파하기 위한 변동성이 위아래로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관심권에다 넣어놓고 챙겨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뭐 비슷한 걸로 본다면 이제 휴대폰 부품 쪽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구동주들 그런 쪽 본다라면은 오늘 뭐 그런 쪽에서 보면 저는 LX 세미콘 이것도 뭔가가 좀 해줄 때가 다가오는데 지난번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움직일랑 말랑 하면서 지금 좀 변화가 조금 생기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만 본다면 이제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연기금, 투신 계속 사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어제부터 조금 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만 지금 이제 팔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 좀 거래가 붙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60일선, 20일선 다 우상향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121선과 200일선 크로스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지금 10만 9천 원 상태인데요. 뭐 제가 최근에 봤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한 9만 8천 원대 정도가 최대 지지선이다. 뭐 혹시 시장 때문에 뭐 밀려서 9만 8천 원대 10만 원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시장 때문에 깨졌다라면은 관심 있게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디스플레이 쪽도 충분히 반도체와 함께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뭐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형주 단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이닉스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반도체 섹터 뭐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여기 12만 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바닥은 한 10만 원에서 9만 8천 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생각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는 뭐 한 1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계속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뭐 분할 접근하실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C넥스, 그 다음에 LX 세미콘 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4나노 관련되어서 좀 기판 관련주들이 좀 강했어요. 사실 아비코전자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 종목은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아까 그 페라이트 관련해서 아마 올랐던 것 같아요.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약간 여기 14,000원에 대한 저항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는데, DDR5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지금 13,000원이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한 12,0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하시고 보시고, 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14,000원대 좀 강하게 거래량 실려주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박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원에서 지금 14,000원 부근 오가는 박스를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가 뚫려야지만 커다랗게 다른 시세가 좀 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수급도 사실 기관 수급은 별로 없는데, 오늘 외국인과 사모펀드 수급 살짝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수급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사실 대덕전자나 심텍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부진했었는데, 뭐 일단은 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겠고,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기관이 최근에 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투시 쪽들이 조금씩 사고 있다라는 거죠. 금융투자 쪽도 그동안 계속 팔아 제끼던 외국인이 오늘 팔지 않았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것도 바로 슝슝슝슝 날아갈 수 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 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면, 저는 그래도 그 변동성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면 IT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 이런 쪽들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을 좀 시그널을 강하게 준다 하면은 아직 박살이 나 있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뭐 괜찮은 기관이나 외국인 좀 선호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빠지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대덕전자도 지금 60일선 위로 이제 올라섰고 플랫한 상태인데 20일선 좀 하락해 있는 상태죠. 요거를 빨리 돌리려면은 대덕전자도 지금부터는 22,000원에서 여기 25,000원 사이 요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좀 확보하면서 이평선 돌리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대덕전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21,000원대 중반 정도 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기술적인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심텍은 좀 실적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바닥에 있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대덕전자 가면 나중에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심텍 같은 경우도 이번 사실 대덕전자나 심텍도 요번 2분기, 1분기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은 뭐 일단은 뭐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심텍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일선 꺾여 있고 60일선 딱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대 중반 정도, 거의 한 28,000원 부분 볼게요. 요 정도 가장 강력한 좀 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 보시고요. 신규 진입이라면은 이 가격 깨지 않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가격적으로는 여기 32,000원 부근에 좀
좀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돌파되면서 거래 실려버리면은 확 변한다. 뭐 요 부분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수 페타시스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고 역시 20일선은 꺾여 있지만 60일선 지지받고 올라왔다라는 점 고려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조정을 60일선까지 받았고요. 다시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뭐 역시 직전 고점이 11,000원대 앞으로 넘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 그대로 유지해 가려면은 다시 직전 고점 강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도 나중에 시장 꺾이고 뭐 11,000원 계속 못 넘는다. 뭐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뭐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한 9,000원 정도에다가 구축해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좋았던 기판 섹터. 그 다음에 뭐 ISC 이 부분도 좋죠. 지금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ISC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 꾸준히 가는 이 패턴을 계속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 중에서도 조금 본다라면은 네, 아이고. 이 종목도 지금 60일선 조정받고 아까 기판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반도체주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 속에서는 60일선 지지 되고 있고 20일선 꺾여 있습니다만은 강하게 움직임 나온다라면은 다시 좀 추세 만들어갈 수 있겠다. 가장 강력한 저항대는 29,000원대.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원 정도 강한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저항선이죠. 저항선으로 설정해 놓고 트레이딩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들은 60일선 부분에서 다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반도체 섹터주들 좋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부터 가장 강하게 좋았던 말씀드렸던 종목이 SNS텍이죠. 노광 쪽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요번에 사나노 얘기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다시 올라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되고 나면 좀 새로운 추세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과연 요번에 5만 원대 가장 강력하게 돌파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지난번에 TSMC 뭐 물량 줄어든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요. 가장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60일선까지 오지도 않고요. 지금 21선을 밟으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엄청 쌀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성화이텍도 지금보다 거의 50% 이상 쌀 때 말씀드렸지만 SNS텍도 진짜 쌀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차트로 골라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쯤일 것 같긴 한데 작년부터도 계속 그랬었고 여기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SNS텍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는 흐름. 하여튼 제가 이 종목을 한 28,000원대부터 긍정적으로 계속 보면서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계속 깨지 않고 가는 종목은 21선이 계속 깨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45,000원 정도 지선을 설정해 놓고 오늘의 장대 양봉이 한 중간 정도 되는 부분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47,000원 초반대 이 정도 좀 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뭐 기술적인 대응 계속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타이어도 좀 얘기 드렸죠. 요 금호 타이어가 최근에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 화재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좋아지는데 오늘 좀 최근에 올라가다가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연기금이 이제 사모펀드랑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이랑. 근데 올해는 좀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더블스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도 5년이 지나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올해가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어하고 전기차 부품 쪽 그냥 충전 관련주들은 계속 시장이 조정 날 때마다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락했던 만큼 이 종목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항대까지 왔죠 지금. 제가 봐도 금호 타이어는 이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좀 강한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 주식 보시는 분들은 요 강한 매물대 지금 옆으로 쭉 연결해도 저항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4,600~700원대 여기서 더 강하게 거래 붙이면서 올라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가장 중요한 매물대라면 이 부분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5,500원대. 네, 요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 목표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수급 봐드렸고 차트 네 이렇게 봐드렸고 넥센 타이어도 사실은 금호 타이어보다 실적은 조금 뭐 그냥 쏘쏘한데 뭐 역시 한국 타이어 화재 이후에 좀 긍정적인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도 후발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관 수급보다는 살짝 외국인 수급이긴 한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자동차 부품주 갈 때 가는 경향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도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9,000원 부근 좀 강한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돌파하는지 좀 확인하시고 지금 이 추세 자체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약 8,000원 정도 좀 지선 설정해 놓고 넥센 타이어는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성우 하이텍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이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격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60일선이랑 이런 이격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뭐 성우 하이텍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성우 하이텍은 5,000원대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5,000원, 여기 6,000원대 이 부분에서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뭐 덕양산업도 많이 올라오고 화신도 좀 많이 올라왔듯이 많이 올라왔지만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좀 성장의 여지가 계속 좀 있다. 그리고 멕시코 공장이랑 테슬라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좀 추가적인 긍정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다. 배터리 패키지 그쪽으로 본다라면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은 꾸준히 계속 관심. 예전에 뭐 제가 텔레칩스나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계속 자율주행 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많이 가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살짝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상에 있어서 이격이 이렇게 과대하게 벌어진 다음에는 분명히 조정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셨다시피 대량 거래. 보통 대형주들 같은 경우나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장대 양봉에서 고점 찍고 거래 많이 실리면 고점이 형성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가게 되면은 뭐 넘어가면서 가면 더 좋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역시 이 종목도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21선 잘 지켜지다가 오늘 살짝 깨진 상태라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화이텍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8,400원, 500원 네 지지 계속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단기 조정 추세 속에서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지금 지지선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잘 지켜내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요 하락 단기 하락 추세에서 고점을 높여가는 날이 나온다라면은 그 부분을 기준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흐름이 좀 괜찮은 섹터 안에서 좀 종목들을 좀 봐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 뭐 모터 관련주들도 좀 많이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건설 쪽에서 뭐 GS건설 약간 좀 살짝은 아니죠. 사고 난 부분 때문에도 좀 우려감이 있어서 건설주 전체가 좋지는 않지만 건자재나 건설 기계 쪽들도 사실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기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요번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중단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 건설 기계 뭐 이런 재건 인프라 투자 섹터주들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전력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재룡전기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었고 최근에는 뭐 L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케이블 관련해서도 좀 올라오긴 했고 신재생 관련해서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서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좋았고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좀 뭐 다른 뭐 진성 TC나 이런 애들은 좋지 못했거든요. 캐터필라도 지난번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좀 안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또 다시 기계 섹터주들이 좀 빠졌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은 계속 인프라 투자하면은 뭐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계속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건설 기계 섹터 쪽들도 건설주와 함께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대 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너무 괜찮은데 못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종목은 계속 길게 보신다라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국내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뭐 PF 문제도 있고 안 좋은 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 때 확실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넣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는 밥캣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오랫동안 좀 봐왔었던 종목들이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사라 뭐 어쩌라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아니고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계속 봤을 때는 3만 원대였었는데 꽤 많이 올라서 여기 직전 고점에 거의 다다랐죠. 갔다가 좀 조정받고 난 다음에 뭐 다시 간다라면 한번 관심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원전 뭐 이런 섹터주들도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주르르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특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기술 사용료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을 다시 좀 불거지면서 원저주들 좀 내려오고 신재생도 또 가다가 다시 또 조정받고 이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관련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로 간다 뭐 이런 뉘앙스 속에서 뭐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다라면은 뭐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도 다시 또 부각될 수도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말씀드린 거고 차트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좀 보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이랑 LX 하우시스죠. 이 종목은 진짜 건설 경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열재 쪽이 좀 좋아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라기보다는 장기 소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1년도에 고점 찍은 다음부터는 지금 거의 한 세 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좀 이평선들 올라타면서 분위기 좀 반전해 볼까라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현대건설처럼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종목이라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이고 오늘 윗골이 달고 최근에 한 3, 4일 정도 거래가 실렸잖아요. 이런 종목은 대응하시는 팁을 드리자면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때 여기 상승 중에 여기 갭이 살짝 있잖아요. 요거 좀 혹시라도 시장 때문에 매꾸로 내려오면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런 거 조정받을 때 싫어. 그러면은 이번에 찍었던 이 고점, 이쪽 부분이랑 연결되는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거래가 실릴 때 그때를 타이밍으로 삼으시면 사실 뭐 기다리는 불편함은 조금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장기 하락 이후에 뭐 유일하게 건설, 인프라, 건자재 섹터 내에서 좀 실적 보여주면서 모양새가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현대건설이나 LX하우시스는 한번 계속 좀 보실만하다 싶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엔터주들은 뭐 그때 뭐 YG엔터 말씀드렸었고 제일 못 올랐죠. 제일 못 오르다가 이제 가고 있죠. YG엔터도 7만 원 돌파가 아마 추세상으로는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실적으로 뭐 BTS 뭐 흩어졌어도 군대 갔어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랑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SM 지분과 관련된 부분 풀어줄 때부터 아 요거 가겠다 싶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역시 이 종목도 이 이격도가 지금 최다로 벌어졌어요. 단기적으로는. 그죠? 보이시죠? 이격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최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추격 매수보다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 나오면 여기 지점 고점 부분이 33만 원대잖아요. 이 가격이 좀 준하는 가격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이격 조정을 기다려서 뭐 재매수하는 전략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서 좀 봐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격도가 2%에 쫙 벌어지면서 약간 발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이격도 벌어진 상태 속에서 21선 따라 올라오는 시간을 여기서 벌지 아니면 가서 찍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조금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사실은 뭐 안 좋은 것들도 좀 많은데 요새 좀 드라마 쪽들 바닥인데 펜엔터 이쪽이 조금 최근에 좀 약간 바닥 잡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챙겨보시면 요 종목도 6,000원 부근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저항이잖아요. 단기 저점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수렴하가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올해하고 내년에 공급되는 드라마들이 상당히 좀 많고 넷플릭스가 이제 국내 투자도 한다고 그랬지만 넷플릭스 지분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렌터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뭐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챙겨서 좀 보실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5,0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6,000원의 저항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챙겨서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주들은 뭐 워낙 다 요새 잘 가고 좋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따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실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바닥이 드러날 것 같기도 한데 게임은 뭐 사실 주도주가 지금 현재는 없죠. 오늘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하고 조금 상태 안 좋았잖아요. 카카오 뱅크는 뭐 실적이 괜찮았었고 뭐 카카오페이도 뭐 덩달아서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고르든지 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다 반영된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온 종목을 사시거나 내지는 나는 다 못 믿겠지만 좀 싸게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눈치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개별주나 중소형주 전략에 있어서는 좀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이 주가가 빠졌고 그만큼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반대로 너무 기대치가 과했거나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개별주들은 또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는 거품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들은 요 실적 시즌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저가 전략 좀 쓰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IT 섹터가 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LOT 백큐움도 꾸준히 조용히 올라가잖아요. 백큐움 가스잖아요. 이런 쪽들 거래량 실리면서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거래량 붙고 있고 이제 이평선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추가 상승 나오면 당연히 뭐 여기 17,000원대 부근에서 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되 주도적으로 최근에 시장과 상관없이 잘 올라오는 종목들은 저항 라인 이후에서 다시 또 수급을 좀 챙겨 보시면서 조정 이유를 좀 노려는 전략. 뭐 지금 당장 따라 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17,000에서 18,000원대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요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까 반도체 섹터 말씀드리면서 그냥 다 말씀드린 거고 아까 디스플레이 섹터 쪽에서는 LX 세미콘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건자재 쪽에서는 현대건설이랑 LX 하우시스 좀 중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반도체에서는 기판 섹터 주들 오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하고 뭐 SNS 때 같이 그런 선도주들 흐름을 좀 심텍 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것까지 보시고 엔터 쪽에서는 YG도 좀 올라왔듯이 좀 저평가되고 못 올라온 뭐 페넨터도 한번 챙겨 보시고 카메라 섹터 쪽에서는 뭐 그동안 휴대폰 쪽 부품 쪽에서는 뭐 KH 바텍 위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폴더 쪽 위주로 올라왔다라면은 전장 쪽과 좀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사실 LG 이노텍이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나 뭐 이런 쪽들도 다 지금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품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와 뭐 충전 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봤을 때 차량에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올해 내내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오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뭐 페라이트 쪽이랑 뭐 히토류 관련주들 일부 뭐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여기서 막 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뭐 반대로 본다라면은 오늘 뭐 대형 SK 왜 안 나오죠? 이게 아니었었나? 아, 그렇죠. 요게 약간 좀 변화가 생겼죠. 그동안은 뭐 전고체 갈 때는 분리 뭐 필요 없다 하면서 완전히 뭐 찌그러져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뭐 요런 쪽들 좀 좋아지는 상태 속에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거는 그거잖아요. 실적이 좀 빠르게 생각보다 빨리 흑자날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자 섹터 내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신다라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일단 좀 이평선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렴점 이후에 강하게 올랐고 지금 이제 조정 가는 과정 중이잖아요. 이 조정 과정 중에서 올라가는 흐름. 여기 요 방금 말씀드린 요 저항대를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서 이 종목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뭐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덜 된 종목들은 분명히 좀 변화가 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 많이 샀고 최근에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기금도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수급의 변화 속에서 2차전지 섹터 내의 종목들 좀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엔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호재가 계속 많이 나오는 편인데도 주가가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있더라고 보니까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그쵸? 이 종목은 거래까지 실리면서 최근에 조정 다운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7만 5천 원 강하게 거래 증가와 함께 돌파되면서 양봉 나오다라면은 다시 한번 관심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또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고 섹터 전체가 움직일 때 그때 조금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뭐 코스모 그룹주들도 다시 또 강하게 반등했다가 뭐 조정. 오늘은 좀 아모텍 그룹이 그랬죠. 아모센스 뭐 아모 또 뭐지? 아모그린텍이죠. 아모그린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변동성이 엄청 났었잖아요. 그렇다시피 하여튼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변동성과 편차가 많이 크니까 매매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 2차전지 조금 주의하시면서 정말 진짜만 찾아내서 이제는 조금 투자해서 슬림화 시켜야 되겠다. 2차전지 안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21선 유지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격이 여기서 이렇게 강했었기 때문에 그 이격 조정이 나타나고 지금 21선 따라서 잘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21선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뭐 추세는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뭐 수급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 속에서 그래서 뭐 수급은 별로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총과 함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줄지 여부는 오늘 최근에 21선 계속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운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깨지고 약간 21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플랫해져서 조금 불편하지만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5만 원대 부분은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빤한 지지선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뭐 시장 때문에 내려와서 이 정도 온다라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포스코 홀딩스는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안 된다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라면은 적어도 40만 원. 이거 아닌데. 네. 40만 원 여기 강한 저항대잖아요. 뭔가 잘못 눌렀군요, 또. 네. 여기 40만 원 이 강한 저항대잖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 40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를 넘어가는지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여기를 못 넘어가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 시마다 계속 40만 원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아, 이거 탄력저하 됐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받은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뭐 요 가격대에서 사는 전략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려와서 하루 이틀 사흘 한 5일 정도 됐잖아요. 이쪽으로 방향을 빨리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 틀고 있는 건 어차피 뭐 내일 이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35, 6만 원대 지지력 잘 봐주시고 40만 원을 다시 넘어가는지 여부 좀 챙겨보시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뭐 지금 뭐 실적으로나 뭐로 보나 시총으로나 보나 뭐로 보나 저 LG 아이고 이 종목도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21선도 꺾여 있고 꺾여 있는 21선도 지금 오늘 거래량과 함께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새로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주면서 다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형 셀업체들이라든지 최근에 에너지 발산 과정이 많이 있었던 양극재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박스권 짧은 대응 말고는 추세를 계속 우상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냥 조금 시간적인 부분 생각해서 2차 전지 섹터까지 한번 좀 봐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거래소는 2450 지지선, 2500대 잘 유지하는지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한 830대, 40대 여기 잘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시장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FOMC 이후에 시장 변화 좀 잘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과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고 뭐 자신 없으면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